책 읽고 그거 정리해놓고 생각이 나거나 이럴 때 뭐 메모를 메모를 해놓는 해놓고 네, 재무 설계하는 거를 좀 해봐요. 학생들한테 재무 설계까지. 네네.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네. 정말 써먹는 네. 사실 환율은 네. 귀신같아요.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어 우리 김나영 선생님과 함께 하는데요. 김나영 선생님은 진짜 이 실험 경제에 일가견이 있으시고 정말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또 어렵사리 오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요. 특히 중고등학생들 교육 콘텐츠 개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은 특히 어떤 정보 전달을 해주고 싶은지요? 살아있는 그런 네.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네. 정말 써먹는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했던 여러 실험 중에서 가장 네. 인상에 남는 거 어떤 실험 하셨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중고차 시장 중고차 어떻게 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이론으로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으셨던 에컬로프 교수도 거기서 잘못 샀었거든요. 어머, 노벨상 네. 받으신 분도 차를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고장이 났다. 그래서 어떡해. 중고차들은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많이 돌아다니까 이거를 연구를 하셨대요. 그걸로 노벨 경제상을 받으신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정보 비대칭이라고 해가지고 그 중고차 주인은 자기 차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사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겉에서 보기에 되게 번지르르 해 보이는데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안 좋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중간 정도까지만 지불할 의향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쁜 차만 파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들하고 실험을 했고 이런 거를 뭐 역선택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런 식으로 이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뭐 보증을 해준다고 한다. 1년 때 그런 식으로 어떤 해결책도 애들이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해결책도 제시하네요. 네네네. 아니 선생님도 대단하지만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은 또 역시 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해마다 바뀔 텐데. 와. 커피값 우리 자주 먹잖아요. 근데 커피값도 모으면 목돈이 된다. 카페라떼요. 네, 카페라떼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커피 광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커피 항상 그냥 입에 달고 있어요. 네. 점심 식사 후에도 사고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어느 순간 보니까 카드값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뭔가에 뭐 특별히 어떤 사치를 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소소하게 나갔던 지출이 되게 커지는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고 그래서 뭐 하나를 의식적으로 좀 줄여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근데 저는 이제 커피가 진짜 많이 썼기 때문에 그리고 솔직히 커피값이 아주 간단한 점심값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이거는 집에서 해먹는 걸로 하고 그렇지. 조금 몇 번을 이렇게 좀 횟수를 제한해서 줄여봤더니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뭐 커피뿐만이 아니라 다 되는 것 같아요. 지출하는 거를 좀 적어보거나 이렇게 앱 요즘 되게 많이 잘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좀 이쪽이 되게 카페라떼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메모도 안 내놓고 그냥 내키는 대로 충동 구매를 하는 편이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냥 크게 뭐 대단한 것도 안 샀는데 지출이 적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지책으로 그 실험 경제를 통해서는 이제 메모를 하고 앱을 사용하고 해서 지나치지 않게.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유념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선생님 그 글을 보니까요. 그 엔화, 재테크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제가 솔직히 일본을 참 좋아해서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절약을 해보려고 엔화를 조금 이렇게 환전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그런 글을 쓰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저도 일본 자주 가고요. 환전을 하다 보니까 좀 예전보다는 많이 저렴해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음. 애가가 올라가면 써야지 하고 저도 좀 한전을 한전했어요. 해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트러블 월렛이라고 하는 이런 데다가 넣어놓을 수도 좀 있더라고요. 그럼 트래블 원래 저는 잘 모르는데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게 카드로 나와 있는데 그게 여러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카드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는 환전 수수료를 안 받고 네,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도가 많지는 않고요. 조금 이제 나중에 여행 가는 정도? 네, 그 정도 조금 뭐 이렇게 넣어놓을 수 있는 거 그렇게 해놓고 있고 근데 제가 사실 환율은 귀신도 몰라요. 아니 그리고 1시 환율하고 오후 3시 환율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10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는 엔화가 싼 게 맞는데요. 또 이게 뉴 노멀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확신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이것도 이제 여러 바구니 중에 하나로 넣어놓는 개념으로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한 거지 이거에 막 확신해가지고 많이 막 너무 많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항상 뭐든지 지나치면 안 돼요. 그렇죠? 하여튼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마다 저한테는 다 피가 되고 양분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카페 라떼 광일뿐만 아니라 영화 광이거든요. 영화는 정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진짜 또 영화관에 가서 또 영화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솔직히 영화 우리 팝콘 근데 막 다 먹지도 못하면서 라지 팝콘 거기다 심지어는 막 콜라랑 세트 그럼 저는 콜라 안 먹을 때 디디해 준다면서 그거 싹 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세트로 사는 게 과연 경제적인 건지 선생님 의견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세트 메뉴가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미디움하고 콜라를 사는 가격이나 라지 팝콘하고 콜라를 이렇게 세트로 하는 거나 가격 차이가 한 몇백 원? 이것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비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어떤 상품들을 파는 데서도 굉장히 비싼 걸 일부러 갖다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점에도 제일 비싼 메뉴 잘 안 팔리잖아요. 저는 안 팔. 누가 먹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 음식점은 이 정도 가격을 주고도 먹는 건데 이건 내가 먹는 건 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해서 이게 라지가 싸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사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먹지도 못하는데 몇백 원이라도 그렇죠. 먹지도 못하고 그렇죠. 안 쓰는 게 낫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고가를 이렇게 딱 비교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런 것도 영화관에 가서도 그것까지 같이 하시네요? 네, 속옷 브랜드에서도 그런 거 봤어요. 어떻게? 굉장히 비싸게, 그러니까 다이아가 박힌 속옷. 근데 사실 그거를 판매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심리. 네, 그런 거를 여기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런 걸 파는 데구나 라고 해서 다른 이제 것들이 팔리는 거죠. 진짜 사람들 심리를 교묘하게. 근데 그런 거를 아이들이 또 알고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건 모두 다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알면 의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건 합리적인 게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끔 만들어 놓는구나 알면 좋은 것 같아서 그런 사례들도 좀 알려드리고 또 사실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또 사용하겠죠. 그렇죠. 또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우리 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사회 심리학적인 접근이 꽤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돈의 흐름하고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떤 컨텐츠 개발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게 제가 자꾸 발견하게 되는 이런 거를 또 연재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모아가지고 어떤 책으로도 묶었으면 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그리고 진짜 지금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했네요. 선생님 책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막 일본, 중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은 선생님 책을 알아서 그렇게 자기 나라에 소개할 생각을 했죠? 중국은 이제 나올 거고요.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는 나왔는데 그게 쪽에서 다 사건을 사겠다고 출판사 쪽으로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잘 돼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내용이 좋으니까 결국 내용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벌써 잘 지금 된 거고 이제 중국은 곧 출판 예정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유럽도 출판하실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내용이 워낙 탄탄하니까 앞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또 탄탄하더라도 전달하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 글쓰기에 대한 일가견은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건 좋아하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를 언제부터 써야지 이런 건 아니었고, 네. 학생들이 근데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네. 이 수업하는 거를 좀 써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어. 그렇게 얘기한 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는데 이제 마음에만 담아뒀다가 그러다가 이제 계기가 됐어요. 이제 네, 출판사 쪽에서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동아리 막 소개되고 그런 것들을 그렇죠. 보고 이거 이야기로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게 됐어요. 근데 한만 출판사에서 그 네. 발간 네, 제한이 네, 있어도 네. 선생님의 필력이 안 따라주면 그런데 정말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글 쓰는 솜씨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항상 그거를 해놓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나거나 이럴 때 뭐 메모를 해놓는 메모를 해놓고. 네. 그렇죠.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료가 있어야 돼. 네. 근데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뭔가 기록해놓고 메모해놓고. 책 읽고 그거 정리해놓고. 책을 모두 다 정리해놓고. 네. 여러분 또 보셨죠? 네. 책을 저도 가끔 책은 좀 많이 읽는 편인데 책을 읽는 거에서 그냥 그치거든요.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 또 하나 배웠어요. 와 그래서 그랬구나. 그다음에 선생님 또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세계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은 다 용돈 받잖아요. 네. 그 용돈 갖고 투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해보는 거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건 좋은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아이들이 돈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새 애들은 정말 달라요. 네. 근데 또 그거를 너무 수익성에 그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얼마 벌었다 그리고 그거에 계속 보고 있고 이거는 조금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심을 갖는 정도는 좋고 본인이 되게 이제 좋아하는 가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함께 꿈을 실현해갈 수 있는 기업. 본인이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 게임 회사는 너무 좋아서 그거를 함께 내가 성장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희 돈도 벌어봤거든요. 돈도 벌어봤 어떻게 해? 저희 그냥 학교에서 바자 할 때 아이들이 이제 물건 만든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뭐 티셔츠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백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팔았었는데 그거를 아이들이 좀 모아가지고 저희 뭐 사 먹기도 하고 좀 남은 거는 기부했어요. 기부했어요. 기부까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돈도 벌어보고 그렇죠. 그걸로 또 선행도 하고. 선생님 건강하셔서 계속해서 우리 중학생들 미래의 꿈나무들 그렇게 좋은 습관 들이도록 해주세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선생님의 이런 교육이 학생들의 그 소비 패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그러니까 그 재무 설계하는 거를 좀 해봐요. 학생들한테 재무 설계까지. 진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제 진짜 90살 넘어서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95세예요. 어려서부터 이런 돈 흐름을 잘 관리하는 거, 그 관리하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용돈 관리하는 거,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좀 걱정됐던 거는 거짓말로 없을까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좀 숨기고 싶은 건 숨기라고 하고 그래도 웬만큼 그러니까 제가 야단치거나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저도 되게 잘못한 것들이 많고 다 같이 공개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 그렇게 하면 이게 지출을 하면서 찜찜하다고 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의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즐겁게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써도 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이제 잘 컨트롤 해가면서 자립시키고 선생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돈이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것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육하실 때 어떻게 이 부분을 다루시는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무엇이 있을까? 다 살 수 있는 걸까? 아니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뉴스에서도 막 나왔던 게 명품백을 사려고 오픈런을 오픈런 하는데 거기 어. 줄을 대신 서주는 사람이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서주는 거는 대신 해도 되는 걸까? 돈으로 대신 해도 되는 걸까? 보통 그건 그래도 될 것 같아요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아픈 사람이 있는데 장기를 기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매매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그런 거를 만약에 밀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뭐 한다라고 하는 거는 될까? 그런 것부터 군대에 가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돈 주고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요.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굉장히 바람직한 결론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의견이 되게 다른데 그래도 이제 보통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요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나뉘는 것도 아니라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이 돈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도덕윤리 그쵸? 무역에서도 사실 공정무역이라는 그쵸, 얘기가 불공정거래, 공정무역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그쵸?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그냥 무역 이론, 리카르도의 무역 이론에서를 보면 그냥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운동화를 만들고 그쵸. 이제 선진국에서는 첨단 산업을 하고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런 것도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또 얘기를 해보고 이게 그러면 나이키에서 파키스탄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만약에 인건비가 하지 않다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자체도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일 수 있는 그렇죠. 데라는 어떻게 주장이 있고 돈벌이가 된다 하는 주장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상은 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이런 게 또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또 각자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을 좀 들어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 답은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답을 어떻게 우리가 내겠어요. 근데 진짜 그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선생님, 지금 조금 있으면은 경제 소설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기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잠깐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요즘 아이들이 편의점에 정말 많이 가요. 정말 거기서 생활하는 것 같아요. 노는 것도 거기서 하고 공부도 거기서 하고.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학원에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편의점에서 저녁을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무대로 해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아이들 몇 명이 나오는데 거기서 소비도 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알바를 하게 되는 아이들 만들었어요. 알바를 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 거기서 느끼는 거, 그리고 얘네가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이벤트를 좀 하면서 거기서 경영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거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수출도 하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벌써 탈고 다 됐어요? 와, 선생님은 진짜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학교에서 학생들 교육하셔야죠. 그 다음에 책도 쓰시는 것도 있고 실험하시는 것도 있고 방송도 있고 컬럼도 쓰시고 이제는 소설도 쓰시고 이제는 직업이 선생님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작가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불리는 게 괜찮을까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오케이. 네, 이제는 김나영 작가님하고도 볼게요. 네. 정말 우리 오늘 심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학생들과의 인터랙션서부터 정말 저희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뭐 수업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선생님은 끊임없이 학생들과 동반자 자격으로 계속해서 같이 성장해 가고 싶다는 선생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참 큰 울림으로 다가오네요.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렇게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제가 무궁무진한데 그때 또 모실 수 있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그러면 꼭 보도록 해요. 아비안토.